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지만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세탁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지금 촬영이기 때문에 역시 그 세탁소 아저씨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인해서 이쁘지 못한 모습으로 이쁘죠 그래도요. 네. 자 연결해가지고 보체 기능 우리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체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보다 보체는 면역 반응에서 무시무시한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는 세균성 어떤 성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인솔루블 안티젠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세균과 같은 세포들을 갖다가 라이시스 시키는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가장 첫 번째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또 이제 또 면역 반응 얘기하는데 또 어려워지는데 우리 업소닌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업소닌. 우리 아직까지 업소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업소나이제이션. 업소닌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업소닌 반응을 유도한다. 업소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비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을 얘기해요. 비특이적 세포성 면역 반응. 자,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을 촉진시킨다.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한다. 염증 반응 촉진. 이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가장 잘 알고 있는 화학 분자가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 누구나 알고 있는 히스타민.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항상 대증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은 콧물도 멈추고 기침도 멈추고 그러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체 역시도 그런 히스타민처럼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항원 항체 복합체 제거. 항원 항체 복합체 제거. 어려워 얘기가 항원 국어 시간도 아니고 항체 복합체 제거. 자, 이거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인데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됐다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데 세포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활성화된 다음에는 마지막에 종착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이거 T세포 같은 거 제거가 돼 버리는데 만들어진 항체가 유도가 돼가지고 항체가 굉장히 많은 양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몸 안에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역시 면역 반응의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뭐가 없애주게 해주냐? 항체에 보체가 붙어가지고 보체가 결합을 하게 되고 항체와 보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항체와 보체가 결합된 복합체 이 컴플렉스를 대식세포나 마크로파지죠.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이거를 다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항체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체와 보체의 단백질의 복합체를 대식세포가 제거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원항체 복합체 제거라는 거는 면역 반응을 다시 다운시켜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보체라는 것은 구성 성분이 총 9개의 구성으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역시 혈장에 존재를 하죠. 혈장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C1부터, 그래서 컴플리먼트 1에서부터 C9까지 해서 9가지 종류로 돼 있죠. 9가지 종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근데 보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면역 반응이 분류할 때 굉장히 또 혼동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보체는 면역 반응 중에서 특이적인 반응이냐, 혹은 비특이적인 반응이냐,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데 보면은, 일반 생물학이라 했는데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뭐 비특이적 반응에 보체 이런 거 집어넣고 이러는데, 보체라는 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요. 기능에 따라서.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고 비특이적인 반응을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이적인 반응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보체라는 것은 반드시 항체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거예요. 항체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셀 라이시스를 유발하는 세포를 라이시스를 시켜주는 것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해보면 이렇죠. 세균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박테리아 항원에 따라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특이적인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체가 이 항원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빨래치개처럼. 이게 빨래치개처럼 붙어 있으면 이 항체는 무엇에 의해서 유도가 되냐면 IgG나 혹은 IgM, 이뮤노글로불린 G나 M, 특히 IgG가 메이저한 거죠. IgG가 적어도 2개 이상이 붙어야 돼요. 2개.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게 보체가 유도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2개가 적어도 2개 이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2개 이상이 붙어 있으면 보체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C1이라고 하는 게 와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2 이렇게 와서 붙게 되고 여기에 이제 C4라고 하는 게 와서 붙게 돼요. 이 C4까지 와서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뭘 유도하냐면은 C3를 유도를 해요. C3를 유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C3가 유도가 되면은 C5, 6, 7, 8, 9 뭐 이렇게 춤추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숫자를 세고 그러는데 이 5, 6, 7, 8, 9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5, 6, 7, 8, 9는 직접적으로 이 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어준다라고 얘기하죠. 구멍을. 여기 막 우물 모양처럼 이것들이 이렇게 늘어서게 돼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줘요. 구멍을 뚫어지게 되면 세포 막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 세포가 삼투압에 의해서 이 용질 성분이 막 맞게 나오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죽게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5, 6, 7, 8, 9 이거를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AC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체는 특이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항체 특이성에 의해 가지고 타겟을 인지하기 때문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인 거죠. 특이적인 면역 반응.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 보면은 단순하게 뭐 C3, 5, 6, 7, 8, 9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C1의 임무는 항체를 인지하는 것이고요. C2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체를 인지해 주는 건데 C4까지 붙게 되면 C4라고 하는 것은 C3를 갖다가 분해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C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극을 한다라고 보면 되냐면 C3를 갖다가 아까 보체라는 것이 세린 에스터레이즈, 그 단백질 분해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C3라고 하는 인액티베이션 돼 있는 상태를 분해를 해요. 잘라가지고 C3A하고 C3B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2개를 분해를 시켜버려가지고 C3A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분자를 A, 큰 분자를 B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C3B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뭘 유도를 하냐면 C5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요. C5도 역시 부셔져가지고 C5A, C5B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C5B는 6, 7, 8, 9하고 강한 어피니티를 나타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보체는 세린 에스터레이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요런 거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정의해서 얘기했지만 보체의 과정이 클래시컬 패스웨이, 고전적 경로, 그다음에 대체 경로, 얼터네이티브 패스웨이, 그다음에 렉틴 패스웨이 해서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C1 항체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되는 이 과정을 고전적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전적 경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는 만들어져 있는 C3A라든가 C5A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죠. 자,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잘려진 C3A나 C5A 같은 것들이 케모텍시스, 즉 화학 주성을 유도한다는 거죠. 히스타민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히스타민과 같은 것들처럼 화학 주성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화학 주성. 화학 주성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역 반응이 항체가 유도가 돼가지고 면역 반응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C3A와 C5A의 농도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게 증가하게 되면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 우리 3번째 얘기했던 건데 염증 반응이 같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같이 유발된다. 그래서 이 안으로 마크로파지도 들어오게 하고 또 엔도세리얼 셀에 작용해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가지고 부종 현상, 그렇죠? 우리 그 맨 첫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웰링 현상을 얘기했죠. 모기에 물리면 빨개지고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열나고 이걸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증상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의 보체도
들어간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자, 그 다음에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냐? 또 이렇게 부셔진 녀석들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마크로파지나 이런 세포에 이런 세포성 면역 반응하는 세포에 리셉터가 존재를 해요. 이 보체에 대한 리셉터. 거기에 컴플리먼트 리셉터가 존재를 해요. 리셉터가 존재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 부셔진 이 컴포넌트가 C3A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게 된다. 이 보체 리셉터에 의해서 보체가 붙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런 세포들이 또 활성화를 나타내요. 이런 식세포 작용하는 세포들이. 그래서 이런 작용을 그래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 이런 작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옵소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체에 의해서 세포성 면역 반응하는 그런 그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옵소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옵소닌 작용.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네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항체하고 보체 복합체를 제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같이 분포를 하고 있냐면은 FC 리셉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FC 리셉터. FC가 뭡니까 이게? 항체 이거죠. 우리 이 얘기 다 했으니까 항체를 보게 되면 요 프랙션 부분을 FAB라고 얘기했고 이 컨스탄트 리전 부분을 프랙션 오브 크리스탈리제이션에서 FC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항체 FC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체가 붙는다는 건 보체가 어디에 붙냐면 여기에 붙어요. 여기 C3B 같은 것들이 이런 데 붙어요. C3A가 아니라 C3B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붙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더 마크로파지에 더 강력하게 결합하고 FC 리셉터나 뭐 우리 컴플리먼트 리셉터 같은 것들에 강력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요 보체하고 항체 복합체를 대식세포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뭐 같이 통합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보체의 흐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보체는 누구다? 이런 정도는 느낌이 오시죠? 아무도 느낌이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럼 강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강사를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면역학 부분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개념상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보체. 그래서 우리 뭐 일반 생물학 범위에서도 옵소닌이라든가 이런 얘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옵소닌이 도대체 뭐냐? 옵소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FC, 뭐 C3A나 C5A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런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진행되냐면은 아까 대체 경로라고 얘기했는데 alternative pathway.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체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원. 현재 박테리아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박테리아의 셀 월은 그 펩티도글라이칸 당으로 돼 있잖아요. 당. 그리고 세포막이나 아니면 이런 분자들의 전부 다 역할 자체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다 당단백질로 돼 있어요. 기능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당단백질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당과 당의 특이성에 의해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죠. 그래서 박테리아의 특정 항원에 대해서 이게 항체의 유도 없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항체의 유도가 없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앞 과정이 생략이 되고 직접 박테리아의 특정한 셀월 성분이 요거를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C3B로 유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얘기해요. 이렇게 유도가 되면은 컴플리먼트가 유도가 돼가지고 비특이적인 반응으로만 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나타내기도 한다. 그걸 대체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항체의 특이성하고는 상관없이 항체의 특이성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특이적으로 C3 컴파운드가 이렇게 잘려서 나가가지고 유도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렉틴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렉틴 패스웨이는 생략할게요. 근데 렉틴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PMA라든가 그렇죠? T셀을 자극하는 PMA라든가 슈퍼 안티젠 얘기했었죠. 그래서 커네이 기억나시죠? 슈퍼 안티젠.
MHC의 T셀 리셉터와 MHC의 인식 없이, 항원의 특정한 인식 없이 슈퍼 안티젠이 들어오게 되면 T셀을 비특이적으로 자극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예시 문제에 나왔던 PMA나 그다음에 커네이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렉틴이에요, 렉틴. 그래서 그런 성분이다. 그냥 그런 정도만 아시고 렉틴 패스웨이는 그냥 생략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는 종류는 이런 9가지가 있고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가 5, 6, 7, 8, 9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면역작용에 작용하는 기능으로는 이런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적일 수도 있고 비특이적일 수도 있다. 그 정리가 되시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체의 얘기는 뭐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보체의 기능이 굉장히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큰 기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이 외에 뭐 다른 좀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C3A라든가 C5A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 아나필락톡신이라고 하는 얘기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무엇도 유도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다 보니까 아나필락시스가 뭡니까? 저희들 과민 반응 얘기 아직 안 했지만 아토피 같은 똑같은 얘기죠. 아토피. 조금 이따가 그 과민 반응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트셀이라든가 베이소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라뉼, 디그라뉼레이제이션, 과립을 분비하는 그런 작용을 과립 분비 촉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염증 반응에 관련돼서는 그런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혈소판을 갖다가 응집시키는 작용도 해요. 혈소판.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C3B나 C5B, 이 B는 큰 분자를 얘기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옵소닌 효과, 옵소나이제이션 같은 거를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또 이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중화 반응도 나타내요. 바이러스 중화 반응. 이것들이 어차피 이것도 당단백질 이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들에 대해 가지고 응집 반응, 항체처럼 뉴트럴리제이션, 중화 반응을 시켜주는 것도 작용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체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또 굵직굵직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개념 설명들이 약간 됐으니까 저희가 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정리, 뭘 얘기하냐면 세포성 면역 반응. 저희 아직까지 이렇게 면역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포성 면역 반응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세포성 면역 반응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 그래서 세포성 면역 반응. 그래서 셀 메디에이티드. 세포성 양 이렇게 정리하죠. 세포성 면역 반응. 자, 세포성 면역 반응은 글자 그대로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사이토톡식 액티비티라고 얘기할까요? 사이토톡식. 직접적으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CD4 T셀을 경유해서 CD4 T셀을 경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CD4 T셀 메디에이티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꾸 원어를 쓰고 이렇게 돼서 좀 어려워지니까 CD4 T셀에 의해서 딜레이드 타입 아까 얘기했죠. 지연성 과민 반응이 유도되는 이런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포성 면역 반응을 나눠본다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세포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호중구, 그래뉼로사이트에서는 호중구가 있죠. 호중구, 뉴트로필.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가 있고요. 마크로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반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나타내는 사이토톡식 T셀, 일명 CTL, 다른 말로 얘기하면 CD8 T셀이라고 얘기하죠. T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또 NK셀, 내추럴 킬러셀, 이게 다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세포들입니다.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세포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이런 종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호중구, 대식세포, 사이토톡식 T셀, NK셀 이런 종류들이 존재를 한다.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면은 호중구나 이 마크로파지나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번째 과정에 해당하게 돼요. 지연성 과민 반응, CD4 T셀에 의해서 유도되는 뭐 그런 작용이다라고 세포성 면역 반응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사이토톡식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 세포들이 특이성을 가지고 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CTL이나 NK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이토톡식 T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톡식 T셀. 자, 어떤 과정을 나타내게 되느냐? CTL이라고 얘기했죠, CTL.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T셀이에요, T셀. T세포. T세포다 보니까 항상 인지하는 거. 그리고 CD8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MHC 분자는 어떤 겁니까? 네? 어떤 거죠? MHC 클래스 1을 인지합니까? MHC 클래스 2를 인지합니까? 1을 인지하죠, 1을. MHC 클래스 1. MHC 클래스 1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 CTL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순찰 기능이에요. 순찰 기능. 순찰 기능. 자기 세포 셀프냐 넌셀프냐 순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찰 기능.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작용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게 얘기한 얘기인데 또 얘기하고 그러면 막 화낼지 모르겠지만 다들 좀 어려워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 세포들이에요. 우리 세포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63 빌딩 우리 세포들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들 많이 있고 우리 집 요만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세포가. 근데 이렇게 경찰차가 순찰을 한다고 그러죠. 순찰을 삐뽀 하고 이 순찰을 하는데 각각 우리 집마다 그게 이게 도장 찍고 가야 되잖아요. 순찰을 할 때도 그냥 날마다 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찰을 하는데 순찰할 때 MHC 클래스 1을 갖다가 맞춰본다라고 얘기했죠. T셀 리셉터하고. 그렇죠? T셀 리셉터하고 MHC 클래스 1하고를 맞춰봐요. 맞춰보다가 MHC 클래스 1이 내 거면 그냥 지나가고 내 게 아니면 내 몸속에 내 게 아닌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어 시간 같죠? 내 몸에 나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느낀다. 이런 거 있죠. 제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강의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군대 가려고 이렇게 병영 무슨 이렇게 필기시험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딱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상 깊은 게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느낀다. 그래서 딱 동글뱅이 쳤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딱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나는 가끔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적이 있다. 하고 딱 적었죠. 그래서 그런 종류만 보이면 다 예라고 딱딱 했는데 근데 왜 어떻게 현역 입영이 됐을까요? 참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 자신의 세포를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죠. 만약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입해가지고 혹은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나는 난데 내가 아닌 나로 약간 변형된 이상한 녀석. 그렇죠? 그래서 간첩과 같은 녀석이 내 세포는 내 세포인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면 CTL이 지나가면서 이 MHC를 인지해보면서 나는 난데 뭔가 좀 다르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튜머, 암세포가 만들어진 거, 튜머. 왜냐? 튜머는 우리 얘기했지만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형질 전환이. 예전에 정상적인 세포는 발현하고 있지 않은데 암세포는 발현하고 있는 특정한 안티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요. 형질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가 내 세포이긴 내 세포인데 암이 돼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CTL이 MHC 클래스 1의 순찰 기능을 하다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인지를. 그래서 MHC 클래스 1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는 또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이렇게 지금 계시는 분들의 글을 들어야지.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하나 다 어떻습니까? 잠깐 우리 지금 어려워지는 얘기니까 잠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의 DNA가 안에 들어오게 되죠. 바이러스의 DNA가.
바이러스의 DNA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러스 DNA에서부터 단백질 발현이 일어나죠. 단백질 발현. 단백질 발현이 일어나는데 이 단백질 발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혈액 속에 떠도는 안티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항상 세포 내에 이 기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항체를 아무리 만들어내든 뭐 별짓거리를 하든 여기서 폭죽놀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반응이 안 돼요. 반응이. 왜?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서 DNA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은 MH 클래스 1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MH 클래스 1은 셀프하고 넌셀프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안티젠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엔도지니어스 안티젠이라고 얘기했죠. 엔도지니어스 안티젠. 내부에서 만들어진 안티젠을 얘기를 했고 MH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셀프, 넌셀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항원, 엑소지니어스 안티젠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녀석이라고 분명히 역할 분담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MH 클래스 1은 안에서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원을 MH 클래스 1에 의해서 발현하는 것이고 MH 클래스 2는 바깥에서부터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인지한 항원을 발현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변절된 녀석들은 알게 모르게 MH 클래스 1이라는 거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표시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TL이 지나가다가 이 MH 클래스 1을 왜? CD8은 MH 클래스 1하고만 반응하니까 지나가다가 이걸 인지하게 되면은 요거를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방법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뭐 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끄집어낼 겁니까? 얘가?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하필이면 제일 높은 63 빌딩이네요. 아 참 굉장히 섭섭하네요. 그렇죠? 좀 작은 건 우리 집 같은 거면 굉장히 좋은데 하필이면 63 빌딩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 63 빌딩을 통째로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CTL이 63 빌딩을 제거하는 그런 반응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TL이 이펙트 셀이 타겟 셀을 이렇게 변절된 세포, 어딘지 모르게 바뀐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것도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펄퍼린하고 그랜자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펄퍼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랜자임이라는 거에 의해서 없애는 방법.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 분자하고 파스 라이간드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얘기했죠. TNF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 튜머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제거. 이거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TL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 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펄포린하고 그랜자임이라는 거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CTL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타겟셀, 변절한 세포. 이렇게 얘기하죠. 변절한 세포. 너무 유치해지나요? 변절한 세포, 이러니까. CTL이 변절한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T셀 리셉터가, 그렇죠? 이게 T셀 리셉터고, 그냥 반복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CD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MH 클래스 1이고,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변절한 항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인지가 되게 되면은, 세포 안에 신호전달 과정에 의해서 다른 작용이 나타나요. CTL이 뭘 분비하냐면, CTL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과립이 존재해요. 과립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과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 펄포린하고 그랜자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펄포린하고 그랜자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펄포린은 작용이 뭐냐면 세포에 구멍을 뚫어요. 세포에 구멍을 뚫어준다.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준다. 자, 그리고 그랜자임은 뭐냐면
그레인자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린 에스터레이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효소예요. 세린 에스터레이즈.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DNA에 작용을 해가지고 DNA를 다 분해를 시켜요. DNA 분해.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DNA가 분해되다 보니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에이팝토시스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DNA가 분해를 유도하게 돼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게 된다. 암세포 같은 거를 제거하는데 네크로시스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네크로시스하고 에이팝토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크로시스는 염증 반응이 수반되는 거고 에이팝토시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이러는데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이팝토시스 과정에 의해서 유도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비가 되게 되면 이렇게 과립이 엑소타이토시스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요 안에 그 보채 같은 것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리게 되고 구멍이 뚫리게 되면 요게 이렇게 이 세포 안에 성분이 방출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그레인자임에 의해서 핵의 DNA의 분해, 프래그멘테이션을 유도해서 DNA를 분해해버려가지고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펄포린 그레인자임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파스 라이간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암세포나 기타 타겟셀 같은 경우 파스 몰레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용체예요, 수용체. 이게 만약에 튜머셀이다, 암세포다. 암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암세포가 파스라고 하는 분자를 발현하고 있다. 파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수용체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 셀이 CTL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면 이 파스에 결합하는 거를 라이간드라고 얘기하죠. 이게 파스 라이간드가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이 파스하고 파스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에이팝토시스 시그널. 자꾸 에이팝토시스 얘기 나오는데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이 전달돼가지고 이 암세포도 죽어버리는 공중 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파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TNF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말씀을 그냥 한꺼번에 드리면은 TNF는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가 되는 건데 이건 사이토카인이죠.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사이토카인.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이름이 붙여주는 건데 TNF가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TNF 리셉터가 발현되고 있는 곳에 붙어요. TNF 리셉터가. 근데 이 TNF 리셉터의 이 꼬리 부분, C 터미널 부분이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은 이 파스의 C 터미널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C 터미널 부분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시그널 패스웨이 과정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그널 패스웨이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냐면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을 유도한다. 물론 에이팝토시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세포생물학 시간에 세포생물학 공부하시면서 하셨겠지만은 에이팝토시스는 뭐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해가지고 되는 거나 뭐 캐스페이즈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혹시 뭐 세포생물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셨죠. 그래서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을 통해서 역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과정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TL 뭐 이런 과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CTL의 기능은 뭐냐? 셀프 MHC를 검사를 해가지고 셀프 MHC가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든가 이게 한 가지 뭐 빠져 있는데 그런 거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무슨 기능입니까? 이식을 얘기하죠.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래서 뭐 신장 이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MHC 분자가 맞지 않으니까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역시 CTL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총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토톡식 T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NK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암세포가 이렇게 사이토톡식 T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제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암세포라는 건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 자체적으로도 진화적인 뭐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암세포도 변화하고 이 자체의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자체가 어떤 녀석이 존재를 하냐면 많은 암세포가 대부분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형질 전환이 되면서 아예 MH 클래스 1의 발현을 없애버려요. 발현을.
암세포들 중에서는 MHC 클래스 1이 발현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암세포 얘기했지만은 암세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탈분화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암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할 수 있으니까 탈분화되는 과정으로 보면은 발생 초기 단계의 세포, 그렇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발생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정한 항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암세포가 우리 쉽게 CTL이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특정 항원이 나타나고 뭐 이러더라도 암세포가 MH 클래스 1의 발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H 클래스 1 발현이 안 되면 T셀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면역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인데, MHC 이 몰레큘에 발현이 되지 않으면 T셀은 아예 반응을 못해요.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TL의 저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암세포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쉽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세포가 필요하게 됐느냐면, 난지, 셀프인지 셀프가 아닌지 구분 없이 무조건 눈 감고 두드려 박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라이라고 그러죠. 도라이. 그죠? 그래서 아군, 이렇게 뭐 전쟁하러 갔는데 아군, 적군 이게 구분을 해가지고 적군만 죽여야 되는데, 얘는 완전 고문관이어가지고 그냥 총 들고 그냥 뒤따 갈기는 거예요. 막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만 살으면 돼. 다 죽여. 그런 미친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이상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셀이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셀프인지 널 셀프인지 구분하는 기능이 없이 무조건 이런 작용을 하는 녀석도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K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름도 얼마나 멋집니까? 내추럴 킬러 셀. 야, 킬러 셀. NK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NK셀의 특징은 MHC 제한적이지가 않다. not MHC restricted. 그래서 MHC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제 연구가 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반응이었냐면 두 가지 반응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포지티브 시그널하고 네거티브 시그널이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지티브 시그널하고 네거티브 시그널이 전달이 된다.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다 보다는, 억제 신호라고 얘기하죠. 억제 신호. 이니비토리 시그널. 그 다음에 이거는 액티베이션 시그널. 활성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억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MHC의 발현이 있으면 억제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 MHC의 발현이 없으면 MH 클래스 1의 발현이 존재하지만 활성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NK셀이라는 것은 두 개의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이쪽 것이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암세포가 만약에 MHC 분자를 가지고 있다. MHC 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MHC 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억제 신호가 가게 되고, 만약에 MHC 분자가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활성 신호를 가지게 돼서, 활성 신호가 가지게 되면 NK셀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똑같아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CTL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TL이랑.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MHC에 제한적이지 않고 오히려 MHC를 발현하지 않는 것을 죽이는 그런 세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NK셀. 그래서 NK셀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NK셀은 T셀도 아니고 B셀도 아니다. 서피스 마커를 보니까 T셀도 아닌 B셀도 아닌 림포사이트를 얘기하죠. 림포사이트. 림프구긴 림프구인데 T셀에 속하지도 않고 B셀에 속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NK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HC의 어떤 발현을 보는, 이 MHC의 제한적인 어떤 T셀의 활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MHC 제한적으로 이 T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흔히 이런 T셀의 액티베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뭐 MLR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믹스드 림포사이트 뭐 리액션 이렇게 얘기해서 믹스드 림포사이트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서로 다른 종 스트레인이 X, Y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스트레인을 동시에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T셀의 자극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MLR이라는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쥐가 이렇게 생쥐가 이렇게 있으면은 생쥐에 이렇게 비장을 떼가지고 둘 다 비장을 떼가지고 여기에서 세포를 얻어내는데 비장을 뗐다 보니까 여기서 스플린에서는 백혈구가 림포사이트가 가장 많겠죠. 림포사이트가 가장 많은데 여기서도 뭐 하여튼 세포들을 분리를 하는데 요 Y라고 하는 것에다가는 이렇게 엑스레디에이션 처리를 해줘가지고 분열하는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 또 뭐 이렇게 마이토마이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처리하더라도 분열하는 세포는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직 세포는 살아있고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림포사이트 같은 것들은 분열할 수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활성이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림포사이트는 다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무엇이 얻어지냐면 타겟셀이 얻어지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타겟셀이 얻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림포사이트 이게 뭐 분열하는 세포들의 파퓰레이션이 높아질 테니까 이펙트 셀이 모아지는 거죠. 이펙트 셀. 이걸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어주면서 이 두 개 같이 섞은 거를 이펙트 셀하고 타겟 셀을 섞어준 거를 갖다가 우리 삼중수소 트리티움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줘가지고 세포 분열하는 걸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수소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세포 분열 DNA 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테니까 이해 가시죠? 빨리 얘기했지만은 이펙트 셀하고 타겟 셀하고 섞어줘서 보니까 이 이펙트 셀의 농도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0, 1,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은 스트레인 X하고 Y가 그러니까 X종의 G하고 Y종 이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스페시스가 아니죠. 종이 아니라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인데 그 유전적으로 다른 것들 MHC 분자의 유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이 완전히 다른 거면 면역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죠. 그렇죠? MHC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인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조금 변이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XY의 MHC 분자의 유사도를 본 거예요. 이거는 유사도를 본 건 0은 완전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거 MHC 분자가 같은 거 1은 이거보다는 약간 다른 거 2라고 하는 것은 유사도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다른 거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더니 XY의 이펙트 셀하고 타겟 셀의 MHC의 분자의 그 형태가 완전히 똑같으면은 이 DNA 합성된 것이 굉장히 저조하고 즉 T셀 프로리포레이션, T셀 액티베이션이 안 됐다는 거고 MHC 분자가 서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한 종내에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좀 많이 더 증가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MHC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일반적인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LR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서로 이 종 간의 이 종은 스페시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험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얼른 하겠습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 그래서 CTL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T4 T셀에 의해서 지연성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연성 과민 반응은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는 주된 세포 메이저한 파퓰레이션은 마크로파지예요. 마크로파지. 자, 마크로파지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비특이적일 수밖에 없죠. 비특이적. 자, 비특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예가 우리 그 튜베클린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러시스. 그래서 결핵균이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러시스. 결핵균이죠, 결핵균. 이 결핵균에 대한 그런 저희가 가장 크죠. 이거는 항원 특이성이에요, 항원 특이성. 이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것만이 들어왔을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런 막 이런저런 세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원에 대해서 마크로파지가, 이 특정 항원에 대해서 마크로파지가 반응을 하면, 마이코박테리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요거는 특정한 이제 마크로파지에서 APC 기능을 나타내면서 사이토카인 분비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은 어떤 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냐면 T헬퍼 1 쪽으로만 유도한다라는 얘기예요. T헬퍼 1 쪽으로만. 아까 말씀드렸죠.
지연성 과민 반응도 지금에 와서는 헬퍼 1, 헬퍼 2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헬퍼 1은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T셀 파퓰레이션이고, T 헬퍼 2는 체익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면역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헬퍼 1하고 헬퍼 2의 적정한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항원 같은 경우에는 헬퍼 1으로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개 T셀 파퓰레이션을. 헬퍼 1으로만 유도를 하게 되면은 세포성 면역 반응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체익성 면역 반응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헬퍼 1에 의해서 마크로파지들이 다시 영향을 받게 되죠. 마크로파지들이 다시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이 활성화를 나타내게 되고 세포성 면역 반응들만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크로파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냐면 그래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놀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액티베이션. 마크로파지 액티베이션을 굉장히 유도를 해가지고 세포성 면역 반응만 강조되는 식으로 나타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를 CD40셀에 의한, 즉 헬퍼셀의 사이토카인 분비에 의해서 지연성 과민 반응이,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 반응으로만 좀 유도가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얘기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마크로파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조혈작용에 참가를 해요. 이 사이토카인이, 이거 일일이 쓰지는 않겠지만은 조혈작용에 참가를 해가지고 뭘 유도하냐면은 GM-CSF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요. 아까 그래뉼러사이트, 모노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뉼러사이트는 뭡니까? 과립구 얘기하는 거죠. 과립구 얘기하다 보니까 호중구 얘기하는 거예요. 호중구, 뉴트로필이 파고사이토시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뉼러사이트, 그다음에 모노사이트들을 자꾸 자극해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마크로파지도 액티베이션을 시키지만 조혈작용 자체가 이렇게 그래뉼러사이트나 마크로파지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세포 분열에서 파퓰레이션을 늘려주는 쪽으로 작용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비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되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딴 거 없죠. 이 세포들은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얘네들은 파고사이토시스를 하죠.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옥시전 인터메디에이트, 즉 산화물질을 생성을 해요. 산화물질. 그래서 뭐 H2O2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미생물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밖에서부터 들어온 세포들을 죽인다든가 그런 작용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NO,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래서 산화물질 마찬가지인데 나이트로젠 메디에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산화물질들을 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이 산화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세포를 옥시데이션 산화시켜버리니까 세포 막의 어떤 막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NO 같은 거는 똑같죠.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거는 우리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소하고 질소하고 딱 붙어 있죠. 바뀌었나? 산소하고 질소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붙어 있어서 전기 음성도가 똑같아요. 산소하고 질소는. 우리 지난 시간에 펩티드 결합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산소하고 질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펩티드 결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 형성되는 것도 우리 염기에 질소 있는 것들이 거의 뭐 산소랑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산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수소 결합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NO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게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니까 거의 얘네들은 이 O2라고 하는 분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수성이 아니라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포 막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요. 이 NO 같은 경우는. 그래서 NO에 의해서 DNA에 데미지를 준다든가, 그래서 뭐 세포를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파고사이토시스하고 이런 옥시젠 인터메디에이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세포성 면역 반응하고 두 번째 얘기가 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의 형태, 그 과정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옵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마크로파지가 비특이적 면역 반응만을 나타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크로파지는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특이성도. 어떻게 해서 마크로파지에 FC 리셉터가 존재를 하게 되면 FC 리셉터는 항체를 붙잡을 수가 있죠. 특이적인 항체를 붙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FC 리셉터에 항체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하게 되죠. 요런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항체의 특이성에 의해 가지고 마크로파지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ADCC라고 얘기하죠.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라 사이토톡시시티. 그렇죠? 그래서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라 사이토톡시시티. 이렇게 얘기한 것이 ADCC죠. 그래서 ADCC 작용이 존재를 하게 되면 마크로파지도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가시죠. FC 리셉터에 의해서 항체의 특이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항원을 가지는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독특한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과정으로 하나는 뭐냐? 이런 것들이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가 업소나이제이션 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3B나 C5B나 이런 보체의 컴포넌트들이 이 대식세포에 붙어가지고 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업소나이제이션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세포성 면역 반응을 정리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또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되면은 거의 모든 면역 쪽의 얘기들이 끝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